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모두 마레 같은 경우도 네. 이 음악가의 삶을 여기서는 음악가가 아니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네. 음악가의 삶을 살다가 한번 이제 전환점을 맞이했잖아요. 네. 목이 망가지고 네. 또 뭐 복수심이든 어떤 욕심이든 간에 다시 악기를 연주를 하기 시작을 했고 생트 콜럼부시를 찾아온 건데 이때 아마 마레는 되게 어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때가 아마 10대 17에 찾아왔다고 한 것 같아요. 이때가 거의 20대가 되기 전에 네. 나이였는데 네. 여기서 생트 콜럼브가 왕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닐 때 어떤 소리를 내야 하는지 아는가 이 부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네. 나를 위한 음악을 하고 있는가 네. 나를 위한 책을 읽고 있는가 뭐 그런 종류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제가 음악을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음악을 하지 않을 때 나를 위한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책을 읽거나 나를 네. 위해서 노래를 할 수 있을까? 그럴 때는 어떻게 노래를 해야 되지?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지? 혼자서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음악을 시작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뭔가 노래를 하거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연주를 한 적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노래방도 안 가고 사실 노래방 가면 너무 뻘쭘하니까 그리고 여행 가서도 사실 음악을 잘 듣지 않게 되고 진정한 나를 위한 음악은 코노죠. 코인 노래방. 코노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도 혼자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뻘쭘할 것 같아요. 코노를 한번 가봐야겠어요. 진정한 나를 위한 음악. 네. 그래서 공짜로 이렇게 어떤 게 나를 위한 소리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문장이었어서 아까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들의 계속 연장선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청자를 생각하지 않는 음악? 그러니까 청자를 지운 음악은 글로 치면 독자를 지운 글? 그렇게 되면 되게 혼란스러워지긴 하는 것 같아요. 우린 항상 이게 닿을 대상을 생각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후기에도 그 해석이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키냐르의 의도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설이 남기는 질문은 음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읽는 사람 혹은 말에는 계속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그 자리에 왕이냐, 나냐,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자꾸 넣으려고 하는데 이 유재하 번역가의 해석은 무엇에 방점이 있지 않고 위하다라는 거에 대한 방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악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라는 질문에 가깝다고 네. 키냐르의 의도가 네. 그렇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 문장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닐 때 어떤 소리를 내야 하는지 아는가라는 거에서 저도 약간 벙쪄서 저도 이걸 표시하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아무도 위하지 않는 음악을 연주하는 게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목님의 표현으로는 나 말고 듣는 사람이 없을 때라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게 아마 결국엔 내가 들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장면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고 연주하는 것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네. 무슨 소리를 내는 건지. 그렇죠. 그랬을 때 누구도 위하지 않는 음악, 대상이 없는 음악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쉬기 위해서 마음이 쉬기 위해서 항상 자연을 찾아가거든요. 네.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하는데 자연을 찾아가면은 소리들이 막 이렇게 많잖아요. 새소리도 있고 물소리도 있고. 네. 근데 그거를 음악이라고 잘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세상의 것들을 소리로 표현을 하잖아요. 뭐 오줌 누는 소리도 스타카토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나는 이 자연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가는 것인데 그럼 저에게 들리는 그 소리들이 나를 위한 소리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들이라고 새가 울진 않죠. 근데 자기 뭐 하려고 울거나 하는 건데 그 물은 그대로 흐르고 있고 근데 여기서 생트 콜럼브가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약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거기 있네라고 좀, 그냥 좋은 소리를 내는 무언가 그런 이러나? 약간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 음악이고 그리고 나도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결국에는 누군가의 문장이나 뭐 나의 문장일 수도 있고 어떤 소리나 감정들을 계속 재현해내기 위한 음악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들었던 새 소리도 사실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음악일 수 있는 것이고 아마 이 얘기는 뒤에 나오는 다른 문장이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잠깐 다른 대목을 읽고 더 이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75쪽 문장을 골랐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읽어드릴게요. 화를 켤 때 내가 찍는 것은 살아있는 내 작은 심장 조각이네. 내가 하는 건 어떤 공휴일도 없이 그저 내 할 일을 하는 거네. 그렇게 내 운명을 완성하는 거지. 이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제가 작년에 이 책을 읽었을 때도 유일하게 표시를 해놨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이 소설을 알 듯 모를 듯하게 계속 읽었던 것 같고 그냥 너무 아름답다 약간 이 정도의 감상이었는데 이 문장을 표시한 이유는 이게 되게 멋있었어요. 내가 하는 건 어떤 공휴일도 없어.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거고 그렇게 내 운명을 완성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거 자체에서 콜롬브 씨가 음악과 자기의 삶이 등호인 사람이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대화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레가 왜 연주하는 그 좋은 작품들을 출판하지 않냐, 그러니까 악보로 발표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작곡을 하지 않아라는 이상한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곡을 하는 건데 자기 안에 어떤 음악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음표로 분명히 악보에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거는 작곡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내 작은 심장 조각을 계속 찢는 일인 거고 그런 일에는 공휴일이 없다. 이거는 마치 저한테는 그냥 숨 쉬는 거랑 같은 일이야 라는 문장으로 읽혔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세속적으로 풀이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저의 이입을 하자면은 왜 한창 이렇게 유명하게 돌아다녔던 짤 중에 김연아 선수가 스트레칭하고 있을 때 그걸 인터뷰했던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생각을 하긴 뭘 하냐고 그냥 스트레칭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도 사람들이 충격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생각 없이 하는 거야 라는 걸로 받아들인 건 아닌데 쉼 없이 이거를 그냥 늘상 하는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내 운명, 자기의 운명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겸허해지는 거? 당장 뭐를 이루려고 하거나 출판을 하려고 하거나 여기의 말처럼 작곡을 드러내거나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뽐내는 게 그런 목적 자체가 나한텐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반문할 수 있을 정도로 나한테는 없는 질문인 거고 약간 톱니바퀴 같은 존재네요. 그리고 그게 모랄테라고 하나요? 그냥 어느 순간 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나는 음악을 하는 거지
그게 어떤 목적성이나 대상도 없고 하는 주체인 나도 없고 근데 그냥 쉬지 않고 내가 하는 거고 결국엔 그렇게 쉼 없이 하면은 무언가가 완성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주 7일. 네, 약간 그래서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표현이 의도가 전달이 되면 마치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휴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야 해라는 뜻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 것만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결국엔 아까 제가 좋아했던 장면이라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그런 일상적인 거에서 음악을 발견해내는 일이랑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봤거든요. 이 사람이 24시간 음악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그 소리들에서도 음악을 발견하고 거기서 나만의 음을 뭔가 떠올리고 그게 연주로 연결이 되고 그냥 이 사람의 삶이 음악 자체의 궤도 안에 있는 거? 좀 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는 늘 그렇게 음악에 촉을 켜두고 있다라는 그런 걸로 저는 다가왔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좀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의 말로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잘못 말하면은 되게 멋부린 말 같은 멘트일 텐데 아마 누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근데 이 소설 안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다시 한번 뭔가 말해를 뒤통수를 이렇게 딱 때리는 느낌? 그래서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몰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런 수준이려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집중이 잘 안 돼, 몰입이 안 돼라고 했을 때는 몰입해야 돼라는 거에 대해 이미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콜룸부는 그런 거 자체가 없는 느낌? 저희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이거 해야지 하고 앉으면 못하는 거라고. 맞아요. 이미 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음악을 항상 말하고 있어야 되고 기록하고 있어야 되고 해야지가 아니라 그 해야지라는 마음 자체가 사실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맞아요. 네. 그냥 어느 순간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고 하고 있을 때 나 하고 있네라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네. 정말 마감이 닥쳤거나 그러니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을 때 네.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이 사람은 그냥 일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고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음악에 있어서 좀 더 원초적인 부분을 가진 사람들은 연주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곡자는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김연아 같은 경우도 네. 연주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코치지는 작곡가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몸이 가는 대로 원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좀 어떤 작곡적인 부분일까 연주적인 부분일까 혹은 그 두 개를 다 고뇌를 하는 것일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구분되어진 것이긴 하니까 예전에 클래식 작곡가들은 네. 연주 한번 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음을 떠올려서 네. 다 살짝 작곡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골방에서 이렇게 막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막 정말 글 쓰듯이 악보를 써내려가서 야 이제 대곡이 완성됐어. 근데 한 번도 연주해보지 않고 듣지 않고도 사실 작곡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연주와 사실 똑같은 들어가는 건데 요즘에는 어떤 일이든 세분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궁금함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크 시대이기도 하고 아마 아까 읽어주신 부분에 네. 느끼는 심장이 있는가 생각하는 뇌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던 걸 생각해보면 연주든 작곡이든 몸이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콜룸부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주도 소리를 듣지 않아도 자기가 뭘 연주하고 있고 어떤 수준의 어떤 완성도 완벽한 그런 연주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는 아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연주자의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더라도 연주자의 마음, 연주자의 신체로 이거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에는 기교는 뛰어나지만 손가락으로 하는 연주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콜롬브의 연주가 아름답고 완벽하다고 칭송을 받는 건 손가락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 뇌로 하는 것, 심장으로 하는 것 이런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아마 그것조차의 경계도 없을 것 같긴 해요. 콜롬브가 생각하는 음악은 제가 읽은 부분에 위쪽에 있는 부분이 뭐 현란한 운지법과 내게서 훔쳐간 꾸미몸을 첨가했지만 그건 종이 위에 흙과 백일 뿐이네 라고 마레를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마레와 나의 차이라는 거를 은연중에 알고 보면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운지법도 아니고 꾸미몸도 아니고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너는 그거밖에 못 듣지라는 얘기를 계속 어떻게 보면 되게 계속 모든 걸 다 얘기해주고 있는데 말에는 그냥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고 왜냐면 못 알아듣는 증거가 그 다음에 되게 또 어리석은 질문을 하잖아요. 왜 출판하지 않냐고. 왜냐면 나는 지금 당신의 그 음악을 악보로 내가 봐야 되니까 봐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연주하는 거는 내 심장 조각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목님이 얘기하신 그런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냥 움직임? 결국에는 이 마레라는 인물이랑 콜롬브라는 인물의 같은 음악을 하는데 아마 그 엄청난 차이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마레는 콜롬브가 될 수 없는 걸까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흉내는 내는데 콜롬브의 젊은 시절을 사실 여기서 묘사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마레도 콜롬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아마 근데 그랬으면 키냐르가 이 기록을 못 찾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마레가 그렇게 콜롬브 물론 은둔해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 네. 어쨌든 역사에 남긴 이름이 되는 순간에는 드러나는 쪽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가능성에 대한 얘기고 현실과는 네. 달리 우리가 소설에 상상해보자면 네, 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긴 한데 이게 사실 크긴 하지만 될 수 있다면이 아니라 뭐 되고 싶다도 아니고 아까 마지막에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를 저희가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지막에 3년 동안 찾아갔던 게 어떤 의미였을까라고 했을 때 뭔가 정말 몰랐다면은 아예 찾아가지 않거나 비난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찾아갔던 이유가 이 말의 어떤 조금의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문득 들었어요. 마지막 장면이 네. 두 사람의 합주이긴 하잖아요. 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라고 이제 그 끝에 그리고 마레가 베르사유로 돌아간 새벽에야 돌아갔다 이렇게 소설이 끝나는데 네.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사실 그냥 두 인물은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레의 가능성을 크게 보진 않았는데 소설을 읽을 때 근데 얘기하신 걸 듣고 보니까 저는 사실 약간 사람이 왜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사람이 살면서 경로를 수정하는 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이런 뜻은 아닌데 절대 근데 그 선택들이 쌓여서 어쨌든 어떤 경로로 들어섰다면은 경로로 들어서는 순간 그거를 다시 돌이키는 건 되게 힘들다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회의주의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말에는 이미 저쪽으로 좀 많이 간 사람에 가깝다고 보긴 했거든요. 근데 또 말씀을 듣고 생각하니까 마지막은 어쨌든 콜롬브랑 합주를 하고 우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돌아 어떤
그 같은 경로 위에서 마주쳤을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지금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완성도,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네. 어떤 정말 무결한 음악이 네. 있다고 보면은 그 가는 길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음악가들이 네. 콜롬브처럼 살았을 때 무결한 그 완성도를 가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만 봤을 때는 뭔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아니면 네. 마레가 결국엔 사실 다시 베르사유로 돌아가긴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가 평행선인 기찻길도 어느 순간 크로스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 작은 크로스 정도는 여기서는 했다고 보긴 하거든요. 마지막 장면에서. 네. 그리고 이제 뭐 베르사유로 돌아간 걸로 끝났으니까 그 후엔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마레가 아마 그래도 작은 접점은 한 번은 다가갔던 거고 네. 그것도 사실은 되게 크다고 보긴 하거든요. 한 번은 경험한 거니까. 그쵸, 어떤 순간을. 그걸 캐치하거나 혹은 볼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쩌면 이 말의 인간 승리 같은 순간으로 이 소설이 끝난 걸 수도 있겠네요. 막 그런 것 같아. 너무 나쁜 남자고 쌍놈 새끼인데 너무 연주를 잘하고 막 그런 사람인가? 아마 못하진 않았으니까 마지막 네. 연주를 함께 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말에 악기 부셔버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진 않잖아요. 콜롬브가 어쨌든 합주를 했다는 거는 그 접점은 인정을 한다는 뜻